머니프리웨이의 모에입니다. 오늘은 5월 7일이고요. 오늘장 리뷰, 내일장 프리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서 계속 보여드렸던 내용이죠. 관심 종목 선정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드렸고요. 밑에는 매매하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해드렸습니다. 가격도 제가 적어드리고는 있지만 언제 매수 매도를 하는지에 대한 그 내용을 알게 되면 혹은 원칙을 알게 되면 매매하는데 좀 편하죠. 이 내용은 제가 추후에 강의 녹화를 좀 해 놓도록 할 테니까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은 시장이 올라갔습니다. 코스피, 코스닥 상승으로 마감을 했죠. 물론 양봉이냐 음봉이냐 색깔은 좀 다를 수가 있겠지만 그런데 코스피 같은 경우 시장이 계속 상승을 했는데 특정 섹터, 특정 테마만 상승을 하다 보니까 아마 코스피를 갖고 있어도 소외감을 느끼시는 분들이 계실 거라고 보고 있고, 코스닥은 오히려 갭상승해서 하락을 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안 좋겠다, 오늘 시장 안 좋았다, 이렇게 느끼시는 분들 계실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계속적으로 시장 흐름은 나쁘진 않으니까 계속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동안 제가 그 리뷰를 해드릴 종목은 제가 언급을 해드렸었던 종목에 대해서 리뷰를 해드리는데, 오늘 봐야 될 종목은 한 5개 정도 나왔기 때문에 이 종목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드리도록 하겠고, 첫 번째는 한원 시스템입니다. 한원 시스템. 지난 금요일 날 뉴스가 하나가 나왔어요. 뉴스가 하나 나왔었는데, 채무 상환 등 3,700억을 조달하고자 삼자 배정 유상증자를 결정을 했고요. 이거는 한국 타이어 앤 테크놀로지가 삼자 배정으로 받아가는 거죠. 주당 5,600원입니다. 5,600원. 그러다 보니 이런 부분이 악재가 어느 정도는 좀 존재를 했다라고 보고 있고, 두 번째는 양사가 한국 타이어 앤 테크놀로지가 이 한원 시스템을 인수를 하는 게 그렇게 좋지는 않겠다, 이런 시각이 계속적으로 나오게 되면서 조정을 좀 받아주는 모습이었는데, 제가 말씀을 해드렸던 1차적인 목표는 도달을 했어요. 제가 얼마 얘기 드렸었냐면 6,500원 부근에서는 정리하세요. 근데 지난 금요일이었죠. 금요일 날 6,500원 되게 되면서 1차 목표가는 됐는데, 그런데 매도 못하신 분들도 계실 거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전략을 좀 수립을 해야 되는 거냐면, 말씀을 해드렸던 대로 주당 5,605원이었잖아요. 5원. 이 이하로 매수를 해야 됩니다. 매수. 이 이하로 매수해야 돼요. 그리고 올라오게 되면 이 가격이거든요. 6,000원 부근에서 정리하는 방향으로 좀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일단 한원 시스템은 제가 언급을 해드렸던 가격 1차 목표가는 도달을 했습니다. 그리고 못 파신 분들은 5,605원 이하로 매수를 해서 6,000원 부근에서 정리를 하는 방법으로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기적인 관점으로 보게 되면 한올 시스템 들고 가셔도 무난하다라고 보고 있는데, 이게 너무 장기가 될 것 같아요. 너무 장기가 될 것 같아서 말씀을 좀 해드리는 거고, 그 다음에 5,605원을 가져가게 되면 아마 주식이 좀 희석이 될 거예요. 그것 때문에 악재가 좀 되지 않았나,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 금요일 날 리뷰 앤 프리뷰에서 장 끝나고 바로 제가 언급을 좀 드렸었는데, 그 이후에 공시가 좀 나와서 다시 한번 좀 언급 드렸다라는 거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볼 종목은 BH예요. BH. 오늘 뉴스 리포트가 좀 많이 나왔습니다. 하이 투자에서 우려가 기대로 바뀌는 변곡점이다라고 해서 목표가 26,000원. 그 다음에 이베스트에서는 29,000원으로 상향 조정을 했고요. 대신에서는 다시 상승 구간에 진입했다라고 해서 목표가를 27,000원 유지를 했고,
BNK에서는 무선 충전 모듈 수익성 호전과 FP12 점유율 상승으로 인해서 실적 호전이 기대가 된다. 이런 내용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목표가 상향 조정했습니다. 목표가 상향 조정했고요. 그 다음에 이베스트에서 목표가를 두 번을 냈네요. 나눠서 낸 건 영어로 내갖고 제가 이렇게 정리를 매일 좀 하고 있거든요. 이렇게 정리를 해서 뭐 리뷰, 퓨리뷰 이렇게 좀 제가 정리를 하고 있으니까 이거 링크를 아래에 달아 놓겠습니다. 확인해 보실 분들은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리포트가 하나가 나왔다라는 거. 두 번째는 어떤 이슈가 있었냐면 애플의 OLED 이슈가 좀 있었거든요. 그것 때문에 일단은 BH가 상승을 좀 하는 모습이었고, 오늘 하이에서 일단은 뭐 6월 달에 애플 개발자 회의가 있죠. 그래서 그동안은 단타 매매, 트레이딩 매매 충분히 가능하다. 이런 내용이 나오게 되면서 오늘 주가가 좀 반등이 나오는 모습이었습니다. 제가 얘기를 해드렸던 때가 4월 24일이었어요. 4월 24일 날 요때 박스권으로 최소 봐도 된다라고 얘기를 해드렸고, 추가적인 상승이 이어지고 단기적인 목표가는 22,500원. 뭐 1차 목표가는 지난 금요일 날 도달을 했고요. 일단은 22,550원 돌파 여부가 좀 중요하다라는 거 말씀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애플 얘기가 나오게 되면요, 같이 봐야 될 종목이 있습니다. LG노텍이었죠. 4월 25일 날 언급드렸어요. 이때 언급드렸습니다. 이때 언급드리고 주가 상승을 하고 있고, 목표가를 제가 한 25만 5천 원을 제시해 드렸습니다. 목표가 부근까지 거의 다 도달했기 때문에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25만 5천 원을 돌파할 때 그 LG노텍이랑 BH에 대한 얘기를 다시 한번 좀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뭐 잘 올라가네요. 그 다음에 말씀드릴 게 윈하이텍. 윈하이텍을 말씀을 해드렸을 때는 뭐 박스권으로 좀 얘기를 해드렸었죠. 박스권 얘기를 해드렸고, 지금 박스권에서 다시 한번 올라가는 모습이었고, 저항이 여기 있어요. 여기 5월 2일 날 얘기를 해드렸었는데, 저항 부근에서 지금 저항 받는 거고요. 제가 생각하는 건 뭐 중장기적인 흐름으로, 중장기라고는 얘기를 못 하겠고요. 한 중기 한 몇 개월 이내, 3개월 이내, 뭐 이때는 이전의 고가 부근까지는 옆에서 애플패드가 대꾸를 하고 있어갖고 뭐 목표가까지는 도달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도달할 거라고 보고 있고, 마지막으로 좀 얘기를 해드리고 싶은 건, 며칠 전에 얘기를 해드렸던 게 4월 30일이에요. 4월 30일. 이때 이제 돌파 시도 얘기가 나와서 얘기를 해드렸고, 1차 목표가를 얘기를 해드렸던 게 28,000원. 그 다음에 중장기적으로는 31,000원을 좀 얘기를 해드렸는데, 오늘 실적에 대한 이슈가 나오게 되면서 급등이 좀 나왔다라는 거를 여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리뷰 종목 확인을 좀 다 해봤고, 프리뷰 종목을 확인을 해볼 때는 애플에 대한 내용을 오늘은 빼놓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종목은요, PH테크입니다. 이게 OLED에 대한 이슈가 들어가는 OLED 수혜주로 볼 수가 있죠. 뭐 OLED 수혜주가 몇 개가 있는데, 그 중에 애플 관련된 회사가 P&H 테크 이 종목입니다. 그래서 실적으로 보게 되면은요, 연간 실적을 보겠습니다. 일단은 사상 최대의 실적을 달성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2022년이 당기순이익 기준으로는 최고였는데, 그 당기순이익을 뛰어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되고요. 그 다음에
EPS 역시 뛰어넘죠. 뛰어넘고 부채 비율은 50% 미만입니다. 50% 미만. 50% 미만이고 배당은 없네요. 배당은 없고 BPS 6,039원입니다. 6,039원. 그래서 PBR 보게 되면 뭐 역사적으로 봤을 때 가장 낮은 수준에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 퍼 같은 경우도 지금 역사적으로 가장 낮은 수준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주가의 위치는 높지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차트를 통해서 확인을 좀 해보게 되면은요. 올해 실적이 굉장히 좀 좋기 때문에 저는 중장기적으로 일단은 26,500원 부근까지는 상승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옆에 정리를 해드릴게요. P&H 테크 중장기 목표가는 27,500원일 줄 알았는데 26,500원. 이 정도면 보이겠죠? 그리고 단기적으로 매매 타이밍을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6,000원에서 26,500원이라고 얘기를 해드리고 매수가는 조금 조정을 좀 받으면 좋겠어요. 조금 조정을 받았으면 좋겠는데 여기에서 여기가 지금 조정 타이밍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여기서 여기. 그러면 17,000 17,300원 부근에서 시작을 해서 17,600원 사이 매수. 이때가 매수고요. 손절가 먼저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손절가 16,250원. 그 다음에 단기 목표가 하나 더 제시를 해드릴게요. 단기 목표가. 단기 목표가는 여기입니다. 여기 29,000원. 제가 얘기를 이렇게 표시를 해드리는 가격이 지지와 저항이 좀 공존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아마 거기에서는 좀 강한 저항을 받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참고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애플에 대한 수혜가 있는 P&H 테크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자, 두 번째 PI 첨단 소재고요. 실적을 보게 되면은 올해 그냥 흑자 전환 정도만 하네요. 그 이상은 없습니다. 그리고 부채 비율 60%인데 유보율이 2,400%니까 뭐 이거는 상관이 없겠죠. 상관이 없을 거라고 보고 있고 BPS는 11,000원 수준. 그 다음에 EPS가 이전 대비해서 절반 수준인 거고요. 2022년 대비해서 절반 수준입니다. 그리고 PER 같은 경우는 체크를 할 수 없죠. 적자니까. 그리고 보게 되면 24배 수준인데 바닥에서 뭐 치고 올라왔기 때문에 요거 신경 안 써도 될 것 같고 BPS 기준으로는 가장 낮은 가격이다라고 좀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분기로 보게 되면은요. 1분기 흑자 전환, 2분기 실적 더 좋아지고 3배 좋아지죠. 3배. 3배 좋아집니다. 그리고 2024년 3분기까지 계속적으로 좀 상승을 하고 있는 건데 폴리미드 필름 이게 PI 필름이거든요. 그리고 바니쉬 파우더 성형품 제조 전문 업체로서 FPCB I용 PI 필름을 주력으로 하는 FPCB 업체 등에 납품을 하고 있고요. 방열 시트라든가 첨단 산업 용도 등 뭐 다양한 제품군을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 주주가 아케마 코리아 홀딩스인데 뭐 51% 차지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실질적으로 상장 주식 수는 한 1,500만 주 정도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예전에 그 코오롱 SKC 코오롱 PI라는 이름이 PI 첨단 소재로 바뀌었고요. 실질적으로 하나 더 말씀드리자면 최대 주주가 60%예요. 국민연금공단이 9.1% 보유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시중에 풀려 있는 건 많지는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실적 기반으로 매수 타이밍은 제가 보고 있는 건 여기 이전에 지지가 됐던 곳이 저항으로 되어 있고 이 저항을 돌파를 할 때 매수하는 관점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무리 이거는 많이 본다라고 하더라도 4만 원 부근까지 끌고 가시면 더 이상 보면 안 돼요. 자, PI 첨단 소재 중장기 목표가 4만 원. 자, 세부적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부적으로 보게 되면 24,000원 돌파 시 매수. 2만 매수가는 24,000원 돌파 시 매수. 왜냐하면 요거 돌파 못하면 그 다음에는 저항 받습니다. 저항. 그래서 좀 조정을 받으면 보시라는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고, 그러면 나는 조정을 받으면 볼게요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 가격입니다. 이 가격 22,500원 22,500원 혹은 24,000원 돌파 시 매수하면 되겠죠. 혹은 두 개의 흐름으로 얘기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목표가 말씀을 해드렸던데 단기적인 목표가 얘기를 한번 더 해드리자면 단기 목표가 3만원, 단기 목표가 3만원. 그 다음에 손절가, 손절가 좀 폭이 좀 크네요. 폭이 좀 큽니다. 21,300원. 수정을 조금 더 하고 싶은데 수정을 아무리 봐도 이거는 이 사이여야 돼요. 자, 수정 해놨습니다. 확인해 보세요. PI 첨단 소재는 중장기 목표가 4만 원이고요. 단기는 3만 원입니다. 매수가 첫 번째 매수가가 22,300원에서 22,500원 사이에 매수하는 거고요. 여기까지 매수를 해도 무난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손절가는 여기 들었습니다. 손절가 이전에 저항 현재의 지지선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때 매수를 해서 손절가가 여기고 만약에 이게 그냥 치고 올라간다 그러면 24,000원에 매수를 해서 3만원 목표가까지 끌고 가시면 됩니다. 이 세부적으로 하나 더 볼까요? 제가 왜 23,000원을 체크를 했는지 여기죠. 이전에 지지 살짝 이탈했다 지지 저항. 그래서 3만원 부근을 좀 제시를 해드린 거니까 이것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실적이 안 나오는 종목인데 나이스 평가 정보라고 있어요. 뭐 나이스 그룹 다들 아실 거라고 보고 있고 나이스 그룹의 계열사죠. 뭐 관련 회사 중에 뭐 문제가 좀 있었던 종목들이 있었는데 뭐 이게 나이스 그룹에서 장난을 친 건 아니니까 그렇죠. 그래서 나이스 평가 정보는 사실은 오늘 매수 타이밍이 좀 나왔습니다. 오늘 매수 타이밍이 나왔는데 2차적으로 지금 보게 되면 이전 저항을 돌파를 하게 되면서 본격적인 상승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어요. 매출은 꾸준히 나옵니다. 꾸준히 나오는 거고 지금은 저항 돌파 시도를 좀 하고 있기 때문에 저항은 이 가격이었거든요. 그래서 조금 조정 받으면 매수하는 게 좋지 않겠냐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이스 평가 정보 실적이 안 나와서요. 얼마다라고 얘기는 해드릴 수는 없습니다. 얼마다라고 중장기적인 목표가로 제시를 해드릴 수는 없고 일단은 목표가 14,000원 목표가 14,000원 14,000원을 제시해드렸던 가격은
여기입니다. 14,000원이 안 될 것 같네요. 13,700원. 이게 장기적인 관점, 그 주봉 보는 거랑 일봉 보는 거랑 디테일이 좀 다릅니다. 그리고 매수가는 매수가 11,150원. 손절가 최근에 지지선을 확인을 해 봐야겠네요. 이 가격이거든요. 11,700원. 그리고 올라가게 되면 이전에 올라갈 때 한번 조정은 세게 한번 받을 가능성이 얼마 있냐면 12,000원에 12,000원 강한 저항이 있다. 그래서 13,700원까지 올라가는데 부침은 한번 있을 거예요. 가다가 뭐 한 방에 돌파를 못하고 조정받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 그리고 그거 돌파하면 13,700원대까지 올라간다라는 거 참고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오늘 전력주가 좀 상승을 했거든요. 거기서 보성파워텍을 좀 관심 있게 보고 있는데 실적 나오는 건 없습니다. 실적 나오는 건 없고, 이전에 그 저항으로 형성되었던 가격이 이 가격이었거든요. 이 가격을 지금 돌파 시도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목표가는 이 가격입니다. 이것도 디테일하게 확인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가격이었거든요. 4,700원. 실적은 없고요. 보성파워텍 목표가 4,700원. 매수가 이것도 조금 조정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3,600원 이하. 3,600원 이하로 매수해요. 이게 안착시 매수인 거죠. 안착시 매수. 오늘 급등을 했기 때문에 내일 조정받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러프하게 3,600원에서 매수를 하면 됩니다. 러프하게 3,600원 매수하면 되고요. 손절가는 언급 지금 표시가 되어 있는 3,400원. 3,400원 잡으시면 됩니다. 이것도 강한 저항 하나 더 말씀드릴까요? 4,100원. 4,100원에 강한 저항이 있다. 한 번에 올라가면 좋겠지만 그게 아니면 저항을 받고 올라간다라는 거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오늘 조선주 괜찮게 좀 올라갔거든요. 조선주가 올라갔는데 KSS 해운은 실적이 없습니다. 다만 지금 보시게 되면 박스권 매매는 충분히 가능하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박스권 목표가가 디테일하게 한번 잡아보게 되면 9,900원 정도 되겠네요. 만원보다는 9,900원이 맞을 것 같아요. 만원보다는 9,900원. 목표가 9,900원. 자, 매수가 디테일하게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8,400원. 매수가 8,400원이네요. 자, 손절가 타이트하게 잡을게요. 이거는 타이트하게. 타이트해도 너무 타이트한데. 8,150원 잡겠습니다. 8,150원. 그 다음에 올라가다가 이것도 강한 저항이 어디 있을까요? 네, 있습니다. 9,000원 전후가 또 강한 저항이 하나 형성되어 있습니다. 9,000원 전후 강한 저항이 있다. 이 강한 저항을요, 한 번에 뛰어넘으면 그 다음에는 목표가 언급한 대로 쭉쭉 올라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거 좀 작게 할게요. 좀 작게 하겠습니다. 몇 개 더 있는데 한눈에 보여드릴 수 있게끔 좀 작게 할게요. 하나 정도 더 줄여야 될 것 같아요. 그래도 잘 보이시죠? 자, 그 다음에 셀트리온 제야. 오늘 셀트리온 그룹주 램시마에 대한 얘기가 나왔는데, 셀트리온 실적은 좋아지는데 셀트리온 제약 실적은 없어요. 셀트리온 제약 실적은 없고,
보시게 되면 여기가 저항이었습니다. 그래서 지지가 됐었고 지금 이 저항을 돌파를 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중장기적으로 중장기라고 할 것도 없고요. 그냥 목표가 12만 원입니다. 목표가 12만 원. 셀트리온 제약 실적이 없기 때문에 그 12만 원은 그냥 여기 말씀드린 거예요. 정확하게 11만 뭐 8천 원 정도 되겠네요. 디테일하게 보면. 자, 매수가는 99,000원. 99,000원 전후로 보시면 되고 손절가 95,000원. 야, 이러면은 아니네요. 4,000원, 2만원. 제가 본 지지를 여기까지 잡았어요. 그 다음에 이 가격이 99,000원 전후여서 말씀을 좀 해드린 거고 돌파하게 되면 11만 8천원대까지는 올라간다라는 거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ENF 테크놀로지입니다. 실적이 없죠. 이것도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 제조 공정용 특수 화학 제품 제조 판매하는 회사고요. 주요 제품이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 소재인 프로세스 케미칼, 그러니까 뭐 시가격이라든가 신너, 현상액, 방리액 이런 거. 그다음에 반도체 포토레지스트용 핵심 원료인 화인 케미칼. 그다음에 칼라 페이스트, 반도체 CMP, 슬러리 이런 거를 좀 하고 있고요. 한국 알코올 산업이 35% 정도 비중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도체 중에서 아직은 뭐 좀 덜 올랐다. 소재주인데 이게 뭐 HBM 뭐 이런 식으로 확실하게 테마로 좀 잡히면은 올라갔을 텐데 그게 안 돼갖고 덜 올라간 것 같아요. 그래서 목표가는 37,000원, 37,000원. ENF 테크놀로지 목표가 37,000원. 이게 장기적인 관점으로 좀 얘기를 해드리는 거고요. 좀 디테일하게 보시겠다 하시는 분들은 뭐 31,200원 단기 목표가 31,200원 정도. 근데 이거 몇 프로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단기 목표가는 그냥 저거는 드리는데 아마 이 가격에는 매도를 좀 안 하시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목표가는 여기를 표시를 해드렸는데 35,6,500원이네요. 36,500원. 디테일하게 보면 자 매수가 매수가는 지금 여기에 저항이 돌파했는지 안 했는지가 확실하게 좀 나오지 않습니다. 요거 확인해 보려면 차트를 하나 더 봐야 되는데 괜찮겠네요. 괜찮을 것 같습니다. 29250 29250에서 뭐 29550 사이 매수 가능하고요. 손절가 이게 한눈에 보이게 하려고 지금 손절가는 얼마 폭이 좀 큰데요. 폭이 좀 큽니다. 28,350원.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뭐 오늘 리뷰 앤 프리뷰 종목까지 좀 다 말씀을 좀 해드렸고요.
가격 왼쪽에 잘 적어놨으니까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머니프리웨이 모이였습니다. 감사합니다.